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점심시간입니다. 오후 12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좋지 못해요. 근데 일단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알테오젠이 매도 상위에 1순위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테오젠 시세가 처지다 보니까는 HLB까지 같이 매도세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패시브적인 자금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은 HLB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산업 내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변화하고 있는 큰 건이기 때문에 이 큰 것들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일단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 방어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방어적인 성향들, 제약바이오와 민감산업들, 대표적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기존의 주도주들 있죠. 기존 주도주들, 조선, 변압기, 방산 이런 거. 얘네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주축이 돼가지고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셋 다 쉴 때는 중간에 잠깐 정치 테마주 아니면 정책주 이런 것들이 잠깐 껴서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순환이 돌고 있고,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존 주도주가 조금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지만 자연스러운 수급 순환매면 여러분들 오늘 시세가 좀 빠지더라도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또 건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물론 이 내용을 영상만 보고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반대로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글만 봐서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셨던 2차전지 섹터도 어떻게 됐습니까? 2차전지 섹터도 업황이 바뀌고 변화를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르거나 그냥 관심이 없거나 무시한 채로 지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대비 최소 50% 이상 다 빠졌죠. 여러분들 주식은요, 사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업황은 어떤지, 대통령이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정책적인 거, 정치적인 거 변화가 오는지 이런 걸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오르겠지 하고 내버려둬요. 근데 언제 올라갈 건데? 좋은 내용만 기억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도 않아.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야? 시세가 한참 올라가면 그거 진짜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기존에 노출됐던 재료가 야 드디어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반대로 주가가 내려올 때는 똑같이 그 우려했던 악재가 반영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또 좋은 게 될 거야, 아니야 그래도 그 호재가 언젠가 노출되고 반영될 거야, 이런 생각만 하시거든요.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알고 갈 건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끝까지 보고 안 보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고, 나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냥 기다릴래, 그러면 그냥 그런 투자 스타일이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합니다. 총 23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한자 한자 다 쳐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 일단 몇 가지 내용을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자료도 신청을 해가지고 한번 같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청과 동의를 하지 않은 채로 발송해버리면 그건 스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못 보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야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 설문 이런 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김대표 개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냥 심플하게 자료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보이시는 이렇게 해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설문에 신청을 해주시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든 둘 중에 하나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신청해 주셨던 분들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약가를 인하하는 거, 약가 인하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시끌시끌해진 거잖아요. 약가를 인하하는 이슈, 이 타겟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약회사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약회사를 우선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PBM을 때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화면 좀 넓은 데 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PBM이라는 거 한글로 풀이하면 뭡니까? 약품 혜택 관리 회사예요. 미국은 제약업종 내에서도 유통 구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약회사가 있고 보험사가 있고 약국, 병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사이를 중개하고 요 사이를 중개하고.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중간에 뭐가 막 이렇게 자꾸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 다 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본인들이 중간에서 뭔가를 떼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에이전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협상을 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일정 보수와 수수료를 받게 되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굳이 뭐하러 필요해 이 업종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값에 대한 협상도 얘네가 직접 하고요. 보험 플랜 기준 약품 목록도 얘네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어떤 약품이 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구를 한다거나 비용 통제들 이런 걸 얘네가 다 합니다. 결국에 이 PBM은 보험사와 제약사, 약국 사이에서 약값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가 이걸 자꾸 지금 때리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결국에 니들이 갑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네한테 들어가는 로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사들은 마진을 더 많이 남겨야 되니까 가격을 자꾸 올리잖아. 그러니까 니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네를 먼저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약값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두세 배는 더 비싸거든요. 실제로 OECD 평균 대비해서도 2.3배가 더. 그래서 가격을 낮추려면 어딜 때린다? 제약회사가 아니라 이 PBM을 때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HLB도 약세이긴 하지만 지금 제약주들이 일제히 다 빠지거든요. 특히 누가 약합니까? 대장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자, 말 나온 김에 알테오젠 시세 한번 보고 갈까요? 알테오젠이 최근에 유독 제약 섹터 내에서도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연속적인 하락을 계속 타고 있죠. 얘가 이제 시총 1등이면서 제약바이오 1등이기 때문에 얘한테서 수급이 이탈하게 되면 HLB 패시브 자금도 이탈돼요. 그러니까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같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왜 빠지느냐? 또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뭐 2차 전지도 많이 빠졌지만 IRA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IRA는요, 그냥 보조금을 주는 종합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꼭 2차 전지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풍력, 태양광 비롯해서 제약업종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IRA라는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보조금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죠. 미국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고 돈을 퍼주는 거다 보니까는 공화당은 이제 이걸 미끼 삼아가지고 저거 다 없애버린다, IRA 폐기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IRA가 수정 법안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왜냐면 폐지를 하지는 못해요,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IRA에서도 이 의약품 관련된 거, 약품, 약물 관련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테오젠이 이번 주 월요일날 빠진 거는 약가 인하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빠진 거였어요, 단순하게. 그러면 비싼 약부터 때릴 거니까 알테오젠이 로열티를 받는 가장 비싼 제품이 머크의 키트루다잖아요. 그러니까 걔부터 때려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로열티를 먹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매출이 빠지면 얘도 빠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비싼 거 HLB, 리보세라니까 감렐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예상하고 있는 가격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건드리는 것에 직접적으로 추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게 또 HLB다. 하지만 FDA부터 승인 받고 고민해라. 이제 약간 지금 시장은 그런 눈치인 것 같고요. 근데 수요일부터 좀 더 급격하게 알테오젠이 빠지기 시작을 한 거는 복합 약물 단일 성분 간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HLB가 빠지고 있는데에도 이 내용이 적용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업종에 지금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무조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알테오젠이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약품을 기존의 정맥주사 IV 제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IV 제형에서 특허가 이제 곧 있으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 SC 제형 피하 주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 피하 주사로 바꾸게 되면서 그냥 새로운 약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독점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특허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혈관에 맞던 거를 엉덩이나 배돼지에 꽂아가지고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편하겠죠. 혼자 또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편하니까 많이 팔릴 거고, IV는 우리 링거 맞듯이 맞는 거니까는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제형을 바꾸면 특허권이 연장돼요. 그럼 연장되면은 13년 동안 이 약품을 1억에 팔던 10만 원에 팔던 상관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니네가 연구개발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 어느 정도 뽕은 좀 뽑아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BEP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손익분기점인데 이 손익분기점을 좀 채워라, 이겁니다. 정부에서 이걸 좀 허락을 해주는 건데, 근데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이 키트루다라는 약품이 어떤 식으로 투여를 받을 거냐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투여 방식만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키트루다 IB는 하나고요. 키트루다 SC도 따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먹는 약이랑 링거로 꼽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같은 질병으로 가더라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형을 바꾸면 각각 품목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거를 다르게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년을 또 보장해 줄 수 없다. 비싸게 팔지 마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키트루다가 원래 2014년에 최종적으로 FDA 허가를 받았던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몇몇 적응증이 추가가 되면서 적응증 확대로 인해서 2016년이 가장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SC로 제형을 변경하면은 2025년부터 38년까지 엄청나게 돈을 또 쓸어 담겠죠. 하지만 이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은 2016년에서 플러스 13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2029년. 지금부터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뒤통수냐? 알테오젠이 이거 계산 못해가지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FDA에게 다 물어봤죠. 근데 FDA 답변이 뭐였어요? 13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또 말을 바꾼 거지, 대놓고. 그러니까는 당한 거예요. 근데 당한 건 당한 거지만 중요한 건 뭐야? 리스크 온이 맞죠. 리스크가 발생한 게 맞습니다. 근데 리스크면 주가가 또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그런 큰 급락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으로 알테오젠이 FDA랑 또 미팅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 기본 2년은 걸려요. 그렇게 해서 사실 또 없던 걸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이건 결국에 리스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노이즈 자체가 악재인 거죠. 사실은 불확실성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리스크니까. 이런 마인드로 투자자들이 털고 나갈 사람들은 털고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수급이 또 이탈되고 알테오젠에서 수급이 빨리다 보니까 HLB에서도 수급이 같이 이탈될 수밖에 없겠죠. 패시브 자금들이. 그래서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거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HLB로 최종 FDA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FDA도 진짜 더럽고 깐깐하고 FDA로부터 리스크가 많이 오기는 해요. 모든 제약사들이. 근데 말씀드렸죠, 제가. HLB가 지금 클래스 1, C1으로 만약에 분류가 안 되고 C2로 분류가 돼버리면은 이건 HLB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니까요. FDA는 지금 인력을 감축해가지고 그리고 또 변화하는 약품들을 어떤 식으로 냉정하게 평가할 거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했어요. 20%나 감축을 했고 새로 뽑는다는 얘기는 아직은 못 들었지만 또 뽑겠죠. 그래서 이걸 심사할 인원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근데 C1과 C2는 뭐예요? 기간이잖아요. 2개월, 6개월 기간이니까 2개월 가지고는 안 돼. 만약에 3개월은 필요해. 그러면 중간이죠. C1보다는 기간이 길고 C2보다는 기간이 짧으니까 차라리 C2로 분류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기회비용을 빼면은 사실은 악재가 아닌 거잖아.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터지면 결국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LB 하나만 놓고 보면 쉬워요. 뭐 할 게 뭐가 있어. 가만히 그냥 기다리시면 되지. 뭐 할 게 있어. 근데 적어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야? FDA 상황과 환경은 어떻냐?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정책에 대한 거. 트럼프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약 업종도 지금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2차 전지, 반도체 업황 막 변한 것처럼. 근데 적어도 지금 기본적인 FDA 변화는 알고 계시냐고. 모르시잖아요. 모니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조차 안 보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까지 난리 부르스를 피고 있는데 이건 더 몰라.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냐고. 내 종목에 대한 운명이 달려있는 건데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박이랑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차라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영상들이 조금 복잡하고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눈으로 글로 보시라고요. 글로 보면 이해가 좀 더 될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이니까 오늘 일단 최대한 보내드릴 수 있는 만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신청자가 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주말이나 다음 주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건 좀 보시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배포를 다 해드리고 있고 차근차근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받아서 일단 알고는 좀 가자. HLB 대응 전략까지도 내용 다 담아드렸습니다. 총 23페이지의 PDF니까 꼭 한 번씩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 잘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자 중에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고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이 영상과 함께 자료를 받아보시고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적은 거예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그냥 클릭으로 난 신청하겠다. 그럼 현재 보고 계신 영상 네이버 링크를 접속하시면 되시고요. 나는 그냥 문자로 간단하게 받고 싶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문자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신청하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고맙습니다.